방은 몇 개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더 하고 있어요. 우리에 놀이도 있는데 사인만이 없으려고. 자, 어디 보시냐면요, 134페이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함수 연산.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너네가 계산적으로도 하지만 아까와 같이 그래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함수의 연산 다루는 첫 번째는 사칙 외에 합성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리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합성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리겠다. 이 합성이라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호가 서클 기호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랑 좀 다른 거지. 이것은 이제 점이지, 점. 저거는 서클이야. 여기가 채워진 서클도 있다. 빈 서클하고 채워진 서클하고. 이거는 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서클이죠. 이거는 블랙이라고 얘기를 해. 기호가 다 다른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자, 합성함수 기호는 서클 기호를 쓴다라는 거. 자, 그럼 합성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함수를 합성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좀 알고 가자.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관계를 정의를 내리고, 얘가 함수입니다. 그럼 함수의 정의 조건을 만족하겠지. 모든 x의 원소들이 y의 원소들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될 때 이제 얘를 f라는 함수라고 정의를 내렸어. 자, g라는 함수가 이제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다. 그래서 f도 함수고 g도 함수일 때 얘네 둘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을 건데, 여기 있는 x가 대응된 원소가 y일 거고, 이 y를 f가 선택한 원소에서 fx라고 표현하게 될 거야. g라는 함수는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a라는 원소가 대응된 b의 원소가 스몰 b, 그래서 얘를 ga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지. 요 y집합에 있는 원소가 a집합에 있는 원소 중 하나라면 무슨 말이야? y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걸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무슨 결과가 만들어질 거냐는 거지. x에서 y를 포함한 a집합으로 대응된 함수를 f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 안에 있는 모든 x들이 a집합 안에 있는 부분집합 y의 원소 중에서 선택을 했다는 얘기야. 맞니? 이해돼 안 돼? a집합 안에 있는 y집합 안에 원소에 대응됐다. 됐어? 근데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가 g였는데, ga를 보는 게 아니라 g의 정의역을 뭐로 축소를 시키면
y로 축소시킬 수 있으면 y에서 b로 대응된 함수도 g일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함수도 축소된 g야. 기존에 있던 g보다는 조금 정의역이 축소가 되겠죠. 부분집합만 따질 거니까. 그럼 이 y라는 원소가 대응된 원소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야?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x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의 원소 중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뭐일 거다?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두 함수가 합성된 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f와 g가 합성된 함수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이해됐어? 대응관계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면 돼. 그럼 얘를 기호로 서클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 라는 건데요. 자, 얘는 어떤 원소가 대응된 거야? x라는 원소가 f에 의해서 대응된 거 맞아 안 맞아? 얘는 뭐가 대응된 거야? g에 의해서 y라는 원소가 대응된 거 맞니? 근데 y라는 애는 방금 누구였어? fx였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g 바로 fx라고 써도 되는 거네. 맞니? 근데 이 표현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자? 서클 기호를 이용해서 g와 f의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함수, f와 g의 합성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함수에 x가 대응됐다라고 볼 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fx 더하기 gx라고 쓰지 않고 f 더하기 g라는 함수에다가 x가 대응됐다라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x를 대응시킬 건데 얘를 뭐라고 쓸 거란 얘기야? g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으니까 g, f라고 써주고 중간에 서클 기호를 연결하자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f가 먼저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f가 먼저 대응되고 그 다음에 g가 대응된다. 그래서 먼저 대응된 함수일수록 x에 가깝게 써주는 거다. 이해되니? x를 f에 대응을 시키고 fx를 g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선순위일수록 뒤로 빠진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괜찮아?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합성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고 g라는 함수가 y의 부분집합이지만 그냥 y라고 쓸 때 y에서 z로 대응이 되고 h라는 함수는 z에서 다시 x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너네가 합성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야. 얘네들 연결할 수 있니? f 먼저 g 나중. 맞아. 그럼 얘네 둘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정의가 돼? g 합성함수 f가 정의가 되겠지. 이해됐어? f 먼저 g 나중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정의된다. 자, 마찬가지. 얘네 둘도 y에서 z를 거쳐서 x로 갈 수 있으니까 g 합성함수 h가 적용이 될 건데 h가 나중이니까 h 먼저 g 나중 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됐어? 자,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함수야? x에서 중간에 어느 집합을 거쳐서 y 집합을 거쳐서 z로 대응되는 함수지. hg는 y에서 중간에 누구 거쳐서? z 거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지. 자, 얘네 둘은 연결돼 안 돼? 네. 되지 않아요? x 같은 집합이 있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z에서 x로 갔다가 x에서 y로 가는. 그럼 누가 먼저야? h가 먼저지. 그럼 얘네 둘에 의해서 f가 나중 h가 먼저 인 함수가 정의가 된다고. 됐니?
됐니? 그럼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Z에서 X 거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세 개를 다 연결할 수 있겠니? X에서 Y 거쳐서 Y에서 Z 거쳐서 다시 X로 돌아오는. 그치? 자, 그럼 누가 먼저예요? F가 먼저지. F가 먼저. 그 다음 G, 그 다음 H라는 함수가 정의가 된다.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함수다? X에서 Y, Z 거쳐서 다시 X로 돌아오는. 그럼 얘는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어? 1대1 함수 중에서도 항등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오겠지. 같은 집합으로의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1대1 대응도 가능하고 그 중에서 항등 함수일 가능성도 있는 거다. 이해되니? 자, 그럼 얘를 먼저 순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 Y, Z, X, Y. 이해됐어? 그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된다? 중간 과정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관계가 부분 집합 관계가 될 때 이게 합성 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불러. 됐어 안 됐어? 합성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괜찮니? 먼저 대응되는 함수의 누가? 얘네들의 모임 y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만 모아놓으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만 모아놓으면 fx 맞아 안 맞아? fx 치역이 먼저 대응된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대응시킬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됐니? 먼저 대응된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대응된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야. 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야. y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치역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야. 치역이 부분집합이다. 정의역의. 자, 이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요, 맞추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찍어서 맞추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상문에서 기출로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고, 성문고에서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장난질 치면 학생들이 이제 눈 돌아가지. 안 그래도 함수도 어려워 죽겠는데. 원론편에서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편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냥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론을 이해하고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풀면은 정확하게 알면 쉽게 풀리는데 물론 그래도 어려워. 근데 원론을 이해 못하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 들어간다. 합성함수의 정의 조건, 존재 조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포인트 좀 잡아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자, 합성함수의 정의를 했으면 기호에 대한 정의 인식이 됐으면 이제 합성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다른 부분에서는 법칙이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법칙이란 말은 쓰지는 않아. 그냥 합성함수가 갖고 있는 계산 규칙,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교환 법칙. 의 성립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결합 법칙. 성립 여부 확인하셔야 되는데
교환 법칙은 F하고 G의 합성이 G하고 F의 합성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문제고, 결합 법칙은 F, G, H를 합성했을 때 앞에 두 개 먼저 합성한 거랑 F, G, H를 합성했을 때 뒤에 두 개 먼저 합성한 거랑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문제야. 자, 일단 외워야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거 증명하는 거는 되게 까다로운 개념이라 그건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자, 교환 법칙은 일단 성립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 달라지죠. 집합이 달라지는 거지 아예. 얘가 x에서 y로 대응되고 얘가 y에서 z로 대응되면 x에서 y 거쳐서 z로 가잖아. 근데 얘는 y에서 z로 대응되고 x에서 y로 대응되니까 y에서 z 거쳐서 y로 와야 되는데 z가 y, x의 부분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 이해됐어?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야. 그럼 뭐가 되겠니? 이거이므로 만약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FG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 이해됐어? 이 조건을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 어려운 건 아니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특별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볼까? 자, fx가 2x 더하기 k입니다. g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4야. 자, 그랬더니 교환 법칙이 성립한대. k 값 구해보래. 자, 일단 f 합성함수 g를 계산해보자. g 합성함수 f를 계산해보자. 자, 이거는 f 안에 누가 들어가? gx가 들어가잖아. 그럼 gx는 누구였어? 마이너스 3x 더하기 4였지. 그럼 얘는 f 안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들어갈 거야. 근데 x는 어떻게 대응된다고? x는 2배하고 k 더하면 된다고. 맞아? 얘는 어떻게 대응된다고? 2배하고 k 더하면 된다고. 맞니 안 맞니? 그럼 여기다가 2배하고 k 더하면 된다고. 대응관계로 보는 거니까. 대입관계가 아니야. 대응관계야. 알겠어? 자, 이거는 g 안에 fx가 대응이 되는 건데 fx는 뭐로 대응되는 거야? 2x 더하기 k로 대응이 돼. 그럼 g에 2x 더하기 k로 대응이 돼. 근데 x는 어떻게 대응된다고? x는 마이너스 3배하고 4 더하면 된다고. g는 괄호 안에가 뭐로 대응된다고? 마이너스 3 곱하고 4 더하면 된다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고 4 더하면 된다고. 됐어?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랑 얘가 같은 함수다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니까 똑같은 값을 대응시켰을 때 함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k가 누구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거 정리해봐. 마이너스 6x 더하기 8 더하기 k 되냐? 밑에 거 정리해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k 더하기 4 되냐? 그럼 얘랑 같기 위한 조건은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k 얼마? 마이너스.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아니야? 저 마이너스. 이게 8이니까 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하고 넘어가면 4k니까. 됐어?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야. 합성함수 계산이 어려워서 틀리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합성함수는 계산이 어렵지 않다. 정의가 어렵다. 알겠어? 그 다음에 뒤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짜증난다. 그 차이야. 계산은 안 어려워. 이해되니?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결합 법칙은 성립해. 그 말은 뭐야? 괄호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됐어? 결합 법칙이 성립할 때는 괄호 자체가 필요가 없다. 어떤 거 먼저 하도 관계없다. 순서만 지켜라. 어디부터 어디로? 뒤부터 앞으로 순서만 지켜라. 여기 얘 x를 대응시키면 어디부터 적용한다? h에 적용하고 hx를 g에 대응시키고 ghx를 f에다 대응시키는 이 순서만 지켜주면 돼. 순서를 섞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환 법칙의 성립 여부랑 결합 법칙의 성립 여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게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가 이 앞에서 항등함수 했었지. 항등함수 i라고 말을 할 거고요. 얘는 뭐라고 했어?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은 집합으로의 대응관계 중에서 뭐를 만족한다고? i의 x는 x로 대응된다고.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다고. 아니 모든 x에 대해서야 어떤 x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대응된 함수. 이게 항등함수였어. 그럼 이 항등함수는 정의역만 결정이 되면 한 개씩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항등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한 개씩 만들어진다. 항등함수는 정의역에 따라 정의역을 어떻게 너네가 설정할 거냐, 어떤 집합으로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한 개씩 존재한다. 맞니? 근데 이 i라고만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이 결정되지 않은 거야. 그냥 i라고 말하면 얘 정의역이 누군데? 알게 보여. 맞아 안 맞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다. 자 봐. 항등함수와 합성함수의 연결 정리야. 합성함수와 항등함수의 연결 성질이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그리고 항등함수야. 그러면 f 합성함수 h가 정의 되니 안 되니? 난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되지 않아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항상수 저를 안 해서 방금 위에서 일부러 포석을 깔고 시작했어? 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 저 항상수에다가 저 공역을 안 좋아하는 정의역이 뭔지 알게 보여. 아 항등함수의 정의역이 정의가 안 되는데 저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얘 정의역과 공역이 약속이 안 됐다니까요? Z에서 Z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뭐부터 가는데? I 다음에 F로 연결되잖아. I 다음에 F로 연결해야 되는데 Z에서 Z로 갔다가 X에서 Y로 가야 돼. 그럼 Z가 X의 부분집합인 게 확인돼야 되는데 없잖아 그런 말이. 그럼 정의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됐냐? 함부로 정의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정의돼 안 돼? 뭐를 모르니까 항등함수의 정의역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집합 이 정의가 돼야지 뭐 정의역과 공역이 약속이 돼야지 뭘 연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연결고리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니은 확인해보자.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고 항등함수를 약속을 할 건데 얘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예요.
F 합성함수 G와 GAI와 G 합성 왜 이래 I 합성함수 F 중 정의되는 거 누구예요? 둘 중에 누구? 왼쪽 I부터 가고 F로 가면 X, X에서 연결되고 Y로 가는 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의된다. 이거는 알 수 없다. 그치?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정의할 수 없다가 맞는 거지. 연결고리가 안 잡히니까. I부터 가는 게 아니라 F부터 가니까 X에서 Y 거쳐서 X에서 X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얘는 정의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 F 합성함수 I는 F다. 자, F 정의역 공역 몰라. I도 정의역 공역 몰라. 이거 정의돼 안 돼? 정의 안 되지. 정의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위에 거 아니 지금 별개잖아. 기억, 니은, 디귿 별개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건 지금 정의역과 공역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합성하면 F래. 거짓이야. 에? 이해됐어? 자, 리을 같다. 거짓이야? 이해됐어? 정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같다는 얘기를 해. 합성함수는 뭐부터 보라고? 정의되는지부터 보라고. 이해됐어? 이것 때문에 너네가 많이 틀려봐. 정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을 확인하고 시작한다. 되니? 자, 줘도 되지? 자, 이거 무슨 집합이야? 전체 필수 전체 실수를 나타내는 집합이지. 이거 무슨 집합이야? Q. 유리수 이거 유리수입니다. Z. 정수 집합이야. N. 자연수 집합입니다. C. 옥소수 집합이야. 레처럴 넘버, 리얼 넘버, 컴플렉스 넘버. 됐어? 일단 요 세 개는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해둬야 돼. 이게 좀 특이하지? 유리수. 유리수 정의가 뭔데? 알파벳만 주는 경우는 없잖아. 너네 집합을 배우면 대문자로 표현하게 돼 있잖아. 어휘 실수 집합일 때라고 말해주셔야 되겠죠. 나오긴 하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게 있으니까, 그냥 규격화된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안 하더란 얘기야. 얘네들은 다 규격이야. 이걸 다른 걸로 쓰진 않아. 이해됐어? 그냥 자주 쓰는 거니까. 자, F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다. I가 실수에서 실수로의 항등함수다. 자, 정의돼 안 돼? 정의되지? 정의돼 안 돼? 정의되지? 이해됐어? 중간에 연결고리가 똑같은 집합이니까 무조건 연결시킬 수 있어. 자, 여기에다가 X 대응시켜봐. IX는 누구야? X지. 상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라며. 그럼 얘는 뭐랑 같아져? fx랑 같아지지. 자, 여기에다가 x 대응시켜봐. 얘는 i의 fx만이야. 상등함수는 대응될 원소가
대응된 원소와 같지. fx가 뭐로 대응된다? fx로 대응된다. 아니 fx가 상당함수는 fx로 대응된다. 자,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대응값이 같은 함수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함수의 상등이라고 얘기한다고. 맞니? 따라서 f 합성함수 i는 i 합성함수 f랑 같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랑 같다? f랑 같다. 맞아 안 맞아? 뭐일 때? 양쪽이 다 정의될 때. 얘도 정의되고 얘도 정의되고 정의역 공역이 싹 같아야 돼. 이해돼? 이게 조건이야. 이게 다 같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교합법칙 성립 여부, 결합법칙 성립 여부 조사 안 나는 거.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합성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합성함수 계산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아. 그냥 순차적으로 대응값을 연결시키는 거라서 계산 과정이 복잡하진 않아.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주력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렇게 변화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워도 되지? 기본 내용은 시계보다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fx에서 이 x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였지?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맞아 안 맞아? 자, fa라고 써볼게. 그럼 이 a는 또 뭘 뜻하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맞니? fy라고 써볼게. 이 y가 뭘 뜻하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x라는 애와 a라는 애와 y라는 애는 문자 표현만 달라진 거지 그냥 같은 개념 맞아 안 맞아? 이거 같은 개념이야. 이 x도 임의의 원소, 이 a도 임의의 원소, 이 y도 임의의 원소다. 자, fx가 2x 더하기 1이야.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얘로 대응된 거지. 2배하고 1 더한 값으로 대응된 거야. 맞니? 자, ft 임의의 원소 t에 대해서 2t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랑 같은 표현 맞아 안 맞아? 똑같은 표현이니까 문자는 내 맘대로 바꿔 써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얘랑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같은 표현이야. 그냥 문자만 달리 쓴 것 뿐이다. 다시 봐. f에 x가 5x-4야. f에 2x-1 뭐로 대응돼? f는 어떻게 대응된다고? 5배에서 4 빼주는 걸로 대응된다고. 2x-1은 뭐로 대응된다고? 5배에서 4 빼준 값으로 대응된다고. 그럼 5배 하면? 그리고 4 빼준 값으로 대응된다고. 이해됐어? 그냥 대응값의 변화지. 이걸 보고 합성함수의 계산이라고 불러. 얘가 gx라고 해봐. 그럼 이 함수는 뭐로 바뀌는 거야? fx가 5x 빼기 4고 gx가 2x 빼기 1일 때 이 함수는 f 안에 gx가 합성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f 합성함수 g의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결국은 f와 g를 합성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되는 거다. 자, 결국 뭐야? 대응값의 변화니까 이걸 보고 합성함수의 계산이라고 부른다고.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뭐가 뭐로 대응됐고 걔가 다시 뭐로 대응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역으로 추적하는 게 너네가 귀찮은 거야. 다시 봐. f에 2x-1이 5x-4일 때
그럼 얘가 gx 역할하는 거 맞아 안 맞아? f의 x가 누구니? 라고 묻는 문제. 원래 함수 f를 찾아봐라.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3. 자, 요 뒤에 있는 식을 얘를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방식. 5x 빼기 4를 2x 빼기 1로 변형되니 이게 바로 보이면 땡큐. 바로 안 보이면 다른 과정 거치면 돼. 자, 어떻게 바꾸면 돼? 2x 빼기 1로 맞춰주는 거지. 항등식. 1차 맞춰줘. 뭐 곱해? 어? 2분의 5로 곱해야죠. 1차 맞춰줘야 되니까. 자, 상수 마이너스 4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4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3 추가해주면 되지. 변형됐지. 자, 무슨 말이야? f에 2x 빼기 1이 2분의 5에 2x 빼기 1 빼기 2분의 3으로 변형됐지. 자, 이것도 무슨 원소야? 임의의 원소. 맞아 안 맞아? 임의의 원소. 됐어? y라고 써도 되지. a라고 써도 되지. t라고 써도 되지. 무슨 말이야? x라고 써도 되지.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안 돼? 임의의 원소라는 데 포커싱을 맞춰. 자, 선생님, 귀찮은데요? 귀찮을 수도 있지. 자, f의 2x는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에요. 뭐요? fx는 누구예요? 2x 제곱. 다시. x 제곱.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하니? 이걸 하나로 보라고. 2x를 이용해서 변형해보면 2x제곱 2x잖아. 그럼 2x가 하나, x로 바뀔 거니까 fx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보여 안 보여? 이게 보이면 고맙다고. 이해됐어? 근데 안 보이면 귀찮지. 안 보일 때 쓰는 방법이 일방식이야. 치워. 선생님 전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여기에서 얘가 한 문자면 좋겠지. 맞아 안 맞아? 2x 빼기 1이 한 문자면 좋겠잖아. 그래서 2x 빼기 1을 t라 하자. 그럼 왼쪽이 뭐로 바뀌어? ft로 바뀌지. 그럼 오른쪽은 x를 t에 대해서 변형하면 되잖아. 정리해. x는 누군데?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 맞냐? 대입해서 정리하면 5 곱하기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 빼기 4 됐냐? 정리하면 2분의 5t 빼기 2분의 3 됐냐? 그럼 이제 ft라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값을 알았지. 그럼 이 문자는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며. 따라서 fx는 2분의 5x 빼기 2분의 3. 이해됐어?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교과 과정이야. 이게 교과야, 이게. 왜? 한 번에 안 보이는 경우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에 안 보이니까는 보이면 땡큐인데 안 보이니까 이 짓을 하는 거라고. 근데 너네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어. 조심할 거. 치환했지? 치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치환할 때는 얘가 x하고 y 관계 맞아 안 맞아? 이걸 질 때만 치환해. 1대1 아니면 치환 못해. 원래 그게 정상이야. 이해되니? 너네들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저 과정까지 이용 잘 안 하는데 나중에 뭐 이제 수능이나 그런 쪽으로 갈 때 또는 미적분 좀 심화 과정 들어갈 때 치환했는데 1대1 아닌 경우 치환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냥 똑같으면 치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치환할 때는 1대1인 경우만 치환을 해. 알겠어? 그거 그냥 살짝 기억만 하고 가.
나중에 되새길 때 야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설명을 나중에 할 거야. 알겠지? 아, 이 치환하는 과정이 한 번에 안 보이니까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자. f의 x 빼기 1 분의 x 더하기 1이 5x 마이너스 4야. fx 누구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저게 이미 합성된 상태거든. 이 함수가 합성된 상태야. 근데 저게 무슨 문자로 보여야 된다고? 한 문자로 보여야 된다고. 그치? 그럼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 한 문자로 바꾸면 돼. 치환 됐니? 됐어 안 됐어? 자 이거 정리해볼까? x 더하기 1은 tx 빼기 t 넘어가고 넘어가. 정신 차리고 봐. 1 빼기 t의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x는 1 빼기 t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위아래 분모 분자 마이너스 곱해 t 마이너스 1 t 더하기 1. 됐냐? 됐어? 그럼 이 왼쪽이 뭐로 바뀐 거야? ft. 됐냐? 오른쪽은 x 대신에 이거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t 빼기 1분의 5t 더하기 5 빼기 4 됐냐? 통분 t 빼기 1분의 4t 더하기 4가 계산되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t 더하기 4 됐어? 됐어 안 됐어? 됐냐? 자 이제 한 문자로 표현 됐지? 그럼 t는 임의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문자로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그치? 임의의 문자로 바꿨어.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1 x 더하기 5. 요 계산이 첫 번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계산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 그건 너네가 뭐야? 함수에 대한, 합성에 대한 또는 함수의 연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저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최소한 3가지 이상은 나와. 그럼 상황에 따라서 뭘 쓸지를 너네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개념이 명확하면 이거 뭐야 똑같은 건데 뭘 이용하는 게 빠르지? 뭐가 더 좋지? 그거는 문제별로 상이하다는 거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건 유계산인 거야. 이걸 보고 합성함수의 계산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되니? 괜찮아?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거기 있는 바이블에 있는 예제 문제들 합성함수 그래프는 아직은 못해요.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예제 5번까지. 그럼 개념 넓히기 5번까지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3페이지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 조금 일찍 끝날 테니까 잠깐 조용히 쉬었다가 40분 되면 이동들에 쉬는 시간. 화장실 먹을 때 x 마이너스 1이 x 1일 때 1이 안 되는 x가 1일 때는 정의하지 않지. 그럼 저기서 정의하면 x가 1일 때는 제외가 돼버려. 1 빼고 정의를 하는 거야. t 더하기 5 이거 문제적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t 더하기 빼기 4 통분. 얘랑 얘랑 통분. 그래서 분자 계산한 거야. 그게 쉽게 됐지?